안녕하십니까, 한석울입니다. 놀라셨죠? 30번 재설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재설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말이지 두 개의 목적이 있어요. 이 문제의 의미를 정확히 밝혀서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밝혀서 그렇습니다. 이게 수능 기출문제가 얼마나 소중한가, 어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려고. 그 지난 해설 강의에서는 말이지 삭제된 해설 강의는 그냥 문제를 풀고 말았다고 지. 이 정도 해설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그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목적은 말이지 이 문제에 관해서 오해가 좀 있어. 그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어쨌든 첫 번째 목적인데 이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수고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작년 수능 30번 문제 있잖아요. 그걸 책상에 딱 지금 현재 펴 빨리. 무슨 명령적으로 말하냐. 펴세요. 그럼 부탁할까요? 제발 펴세요. 이렇게 할까요? 좋습니다. 그렇지? 작년 수능 30번 문제를 펴고 깨끗한 연습장. 여러분들께서는 그 문제를 깨끗한 연습장에 정확하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정확한 논리적 절차에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선생은 이 문제를 푼다고. 그러고 나서 두 개의 문제 풀이의 논리적 절차를 비교해 보는 거라고지. 비교해 봐야 이 문제를 이렇게 변형 출제하는구나. 기출문제는 이렇게 공부하는구나를 감지할 수 있게 돼. 뭐라고? 작년 수능 30번 문제를 여러분께서 풀고 지금 선생이 6월 모의평가 30번 문제를 해설해 볼 테니까 이 해설과 절차를 비교하는 거야. 절차. 그렇습니다. 그치? 어쨌든 문제를 재구성해 봤더니 0에서부터 시작해서 2분의 a 사이에서는 함수 fx가 정의되기를 fx가 b 곱하기 코사인 3x 그럼 더하기 c 곱하기 코사인 5x라고. 만약에 작년 수능 30번 문제를 제대로 공부했잖아요. 이 문제가 어렵지 아니한 문제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많다 이게. 많은 경우에 작년 수능 30번 문제를 공부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당했다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걸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그냥 풀이 과정만 이해했을 뿐이다. 아니면 암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고 함수 fx는 fx가 f(x)를 만족한대. y축에 관해서 대칭 함수래.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코사인 3x 하고 코사인 5x는 둘 다 y축에 관해서 대칭적인 그래프를 갖잖아요. 이 그래프를 y 콜 x에 관해서 대칭이동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에서부터 시작해서 0 사이에서도 함수 fx가 정해질 텐데 그 결과가 대칭이동해봐도 자기 자신 했으니까 결국은 이 구간이 마이너스 2분의 a에서부터 시작해서 2분의 a 사이에 함수 fx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으로서 fta dt 그 결과가 사인은 x 더하기 3분의 파이래 주어져 있대. 그러면서 작년 수능 문제랑 딱 비교해 보잖아요. 작년 수능 문제는 이렇지. b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 하에서 함수 fx가 주어지는데 미정계수를 포함한 이참수로서 주어져 있고 모든 실수 범위 내에서 성립하는 즉 항등식, 항등적으로 만족하는 정적분에 관한 어떤 식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가 작년 수능 기출문제 30번 하고 이 문제가 완벽하게 같다는 걸 이미 파악할 수 있게 돼. 그럼 어찌하라는 말이냐? 그럼 이 이외의 구간에서는 함수 fx가 도대체 어찌 정의될까를 이 시에서 밝혀라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작년 수능 30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러면 여기다 집어넣어. 일단 이참수에 있는 미정계수가 어떤 조건식을 찾아내기 시작해. 뿐만이 아니고 항상 그 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내서 b보다 각각 큰 구간에서는 함수 fx가 어찌 정의되는가를 파악해야만 그 문제를 풀 수 있었잖아. 그럼 이때도 그럼 그 다음 구간에서는 도대체 함수 fx가 어떻게 정의될까가 궁금한데 그건 여기 있다고. 양변 미분에 보면
f의 x 플러스 a를 얻을 수 있잖아. 즉 f의 양변 몇 그랬어요? x 플러스 a가 fx에다가 그럼 더하기 사인에 아니지 미분했으니까 코사인에 x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뭐라고? x축이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2에서부터 시작해서 2분의 2까지는 기출문제는 이게 뭐였다고? b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이 말이지. 어쨌든 이 구간상에서는 함수 fx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b 곱하기 코사인 3x 더하기 c 곱하기 코사인 5x니까 어떤 y축에 관해서 대칭적인 곡선 그래프를 가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코사인 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더하래. 그럼 코사인 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더하잖아? 그럼 이 그래프 어딘가 있겠지 여기에. 그게 얘보다 클지 얘보다 작을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뭔가 있어 뭔가 있다 이게 그치? 인식에 대해서 x 이퀄 a일 때 x 이퀄 x일 때 함수값이 있어. 너는 fx 너는 코사인의 x 더하기 3분의 파인 거라고. 둘을 더해서 그 다음 구간 x 플러스 a 더하기 a 2분의 a가 되는 거지. 더하기 a 2분의 3의 a까지인 거지. 2분의 3의 a까지 2분의 a에서부터 시작해서 2분의 3의 a 사이에 함수 fx의 함수값에 관한 정보를 나에게 준 거야. 뭐라고?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서 x 플러스 a인 순간에 함수값으로 삼아라 이 말이지. 너를 더해서 여기에 점을 찍었습니다. 뭐 이런 말이지. 말듯이. 즉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2 사이에서 어떤 함수 fx가 정의됐는데 주어진 항등식을 이용해서 다음 구간의 함수 fx가 도대체 어찌 정의될 것인가의 식을 준 거라고 보신 것처럼. 그럼 그 식은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 그래프 그대로 평행이동해와 이 그래프를 그대로 평행이동해와 얼만큼 a만큼 그런 다음에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거야. 이 구간에서는 함수 fx가 b 곱하기 다시 한번 써 코사인 3x 그럼 더하기 c 곱하기 코사인 5x 로서 정의되어 있는데 그럼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정의됐다는 말이냐? a만큼 평행이동해와 a만큼 평행이동해와 그걸 더해서 x 플러스 a인 순간의 함수값으로 삼아 이랬으니까 그 순간의 함수 fx는 너를 평행이동한다고? a만큼 b에다가 코사인에 3 곱하기 괄호 x 빼기 a 그럼 더하기 c에다가 코사인에 5 곱하기지 5 곱하기 x 빼기 a에다가 그럼 더하기 어디 갔어? 너 있잖아. 코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 마저도 a만큼 평행이동해와 그걸 더하는 거니까 코사인에 x 빼기 a에 그럼 더하기 3분의 파이로서 그 다음 구간의 함수 fx가 정해진 거라고. 그런데 함수 fx는 모든 구간에서 미분간하다 그랬으니까 연속 조건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만 해. 어디에서? 2분의 a점에서. 그럼 첫 번째로 연속하는 조건 너의 2분의 a 대입하고 너의 2분의 a 대입한 값이 서로 같아야만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b의 코사인에 2분의 3a 그럼 더하기 c의 코사인에 2분의 5a 2분의 5a 이 값이 같다. x신 2분의 a를 대입해 연속 조건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b 곱하기 코사인에 마이너스의 2분의 3a 그럼 더하기 c의 코사인에 마이너스의 2분의 5a 마찬가지로 2분의 1을 집어넣어 그럼 더하기 코사인에 마이너스의 2분의 a에 그럼 더하기 3분의 파이가 있습니다. 그치? 인 조건식을 하나 얻어 하고 나서 주어진 식의 조합변을 봤더니 이 값은 서로 같잖아요. 코사인 값이니까. 마찬가지로 너랑도 같지. 그래서 너가 제로인 거라고. 였는데 a는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럼 2분의 1이라는 녀석은 0에서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럼 너 몽땅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빵까지 있는 거잖아. 그럼 두 개 더하면
결국 마이너스의 3분의 2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3분의 파이까지 있는 거지. 이 안에 들어있는 식 전체의 값이 범위가 그치? 인데 코사인 값이 빵이래. 아, 마이너스의 2분의 A에 그럼 더하기 3분의 파이. 이 결과가 마이너스의 2분의 파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2분의 A가 3분의 파이 그럼 더하기 2분의 파이, 즉 6분의 5파이라는 거야. 그치? 아, 그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A 사이에서 함수 fx가 b 코사인 3x 더하기 c 곱하기 코사인 5x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6분의 5파이 사이에 있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해서 A 값을 일단 결정합니다. 그럼 A는 뭐야? A는 3분의 5파입니다. 그치? A의 값이 일단 결정돼. 두 번째는 말이지, 미분 가능해야만 하는 거니까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미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A를 집어넣어. 지금 A 값은 결정되어 있는 값이지. 그럼 마찬가지로 너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지. 미분해서 2분의 A를 집어넣어. 그 값이 서로 같을 거라고. 근데 그 2분의 A가 뭐라고? 6분의 5파인 거라고. 아, 해서 집어넣어 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빼기의 3에 b에다가 사인에 3x 3 곱하기 2분의 2 x신 2분의 2인 거니까 그치? 2분의 2가 지금 현재 6분의 5파이라고. 그럼 빼기 5 곱하기 c에 코사인 미분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인에 5 곱하기 2분의 2. 그럼 5 곱하기 2분의 2 했으니까 6분의 25파입니다. 그 결과가 같다. 그럼 널 미분해서 x신 2분의 1을 집어넣을 거니까, 그럼 그 결과가 마이너스 3b에 사인에, 단지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변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지. 빼기에 6분의 3 곱하기 5의 파이다. 이거 곱하기입니다. 그치? 곱하기예요. 빼기 5의 c에 사인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에 6분의 25파이래. 너도 미분해서 2분의 20을 할 거니까, 그럼 빼기 사인에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2 했으니까 마이너스에 6분의 5파이, 그럼 더하기 3분의 파이래. 이 식을 만족하게 된대. 하고 나서 따져봤더니 너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5파이잖아요. 2분의 5파이, 사인 2분의 5파이 값은 1인 거지. 너는 1이었대, 1. 너는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25파이 했으니까 6분의 파이랑 같잖아. 그럼 너는 2분의 1인 거지. 그런데 우변은 뭐냐? 이 사인은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잖아, 이렇게. 너도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 값이랑 같은 거지, 이게. 마찬가지로 5c 곱하기 사인의 6분의 25파이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5c 곱하기 사인의 6분의 25파이가 있잖아. 그럼 이 식 전체를 좌변으로 이항해. 그럼 저놈의 2배가 된다 이 말이지. 아, 그러니까 2배에 빼기 3b 빼기 3b, 너는 2분의 1이 했으니까 마이너스에 2분의 5c 얘에 해당 값이 그 결과가 나만 남은 거지. 그럼 이건 뭐야? 이건 6분의 2파인 거니까 6분의 너무 마이너스 없애버려? 아, 그럼 안 되지 함부로. 그치?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러지 말고 너를 계산해. 6분의 2파이 그럼 마이너스 6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럼 마이너스 밖으로 튀어나가. 그럼 사인 2분의 파이 그럼 더하기 1이다 이 말이지. 이 결과 1이었대. 이게 두 번째 조건이라고. 자, 해서 B랑 C랑에 관한 식 하나를 얻어. 이번에는 말이지, 마지막 세 번째 식은 지금 현재 A 값이 정해져 있잖아. A 값이 3분의 5파이, 즉 2분의 A 값이 6분의 5파이로서 결정되어져 있어. 그 순간 원래 정적분의 식에다가 이 구간 폭이 지금 현재 A인 거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A, 2분의 A가 뭐라고? 6분의 5파이. 그럼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6분의 5파이로 되는 순간 이 함수 fx가 결정돼. 그럼 거기에다가
마찬가지로 X신의 2분의 A, 6분의 5파이를 집어넣어 인식이 나에게 미정계수에 관한 또 다른 조건식 하나를 더 줘. 그래서 세 번째 식은 적분 구간이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A, 그냥 마이너스 1, 6분의 5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6분의 5파이까지 2분의 A 값이 아까 6분의 5파이였지. 에 대해서 문제 주어진 함수 어디 갔어 이거? B 곱하기 코사인 3x 그럼 더하기 C 곱하기 코사인 5x 의 정적분의 값이 x신 뭐라고? 마이너스 6분의 5파인가요? 사인에 마이너스의 6분의 5파이에 그럼 더하기 3분의 파이였대. 이에 의해서 B랑 C에 관한 또 다른 식 하나를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너는 Y축에서 좌우 대칭인 곡선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사이에 정적분했으니까 그러면 빵에서부터 시작해서 2배 올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주어진 식에 따르면 어떻게 하는 거야? 3분의 B에 사인에 3x 그럼 더하기 5분의 C에 사인에 5x에다가 한 번은 빵, 한 번은 6분의 5파이 대입한 놈의 2배인 거지. 그 결과가 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나요? 이건 6분의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인수간의 사인 값이니까 그럼 빼기인 거지. 따라서 두 번째 조건식을 주기를 집어넣어 6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에 6분의 5파이를 곱하기 3해. 그럼 2분의 5파이잖아? 그럼 1인 거지. 그럼 3분의 B인가요? 이번엔 말했지. 너를 집어넣어. 그럼 6분의 25파이, 6분의 파이, 2분의 1? 그럼 너 몽땅의 값이 2분의 1이 될 테니까 그럼 더하기 10분의 C의 값이 이 이항의 왕. 그 결과가 마이너스의 2분의 1이었대. 해서 B랑 C에 관한 또 다른 조건식 하나를 줬지. 그냥 결국은 미정계수가 A, B, C 3개였는데 조건식이 3개였다 이 말이지. 하나는 뭐라고? 연속 조건, 하나는 미분 가능성 조건, 또 하나는 A 값이 결정되는 순간 A가 뭐라고? 3분의 5파이 주어진 식에다가 X의 신 마이너스 2분의 A에 해당하는 값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를 대입해서 정적분에 관한 조건식 마저 이용해서 모르는 거 3개, 식 3개 연립방정식 풀면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연립방정식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봤더니 곱하기 1을 해. 그럼 뭐야? 마이너스 6b인가요? 마이너스 5c? 라는 녀석이 1이었대. 너는 어떻게 양변에 곱하기 30을 곱해? 그럼 10 곱하기 b에 그럼 더하기 3c인가요? 이 결과가 마이너스 15라는 거지. 연립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다 곱하기 3을 해. 마이너스 18에 b에다가 그럼 빼기 15 c라는 녀석이 3이고 얘는 곱하기 5 50에 b에 그럼 더하기 15 라는 녀석이 5를 곱해. 그럼 마이너스 75 빼기 75였대. 두 개 더했더니 32의 b인가요? 라는 녀석이 뒤에 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72인가요? 그럼 8로 약분해? 그럼 b는 뭐야? 4분의 빼기 9, b가 4분의 빼기 9래.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고 이걸 통해 c를 구해. c는 어디에 집어넣는 거야? 여기 집어넣어, 여기 집어넣어, 여기 집어넣어? 그냥 여기 집어넣어, 그지? 뭐 어떻게 해? 10 곱하기 b 4분의 빼기 9 에다 더하기 3c 라는 녀석 이퀄 마이너스 15였대. 그럼 뭐야? 3c라는 녀석은 빼기 15에다가 그럼 더하기 4분의 90이래. 3으로 나눠. 일단 계산 쉽게 해야겠어, 그치? c는 마이너스 5 그럼 더하기 4분의 30 3으로 나눴으니까 그럼 4분의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20 4분의 10 짬뽕 2분의 5 c는 2분의 5래. 계산이 약간 번거롭습니다. 해서 A도 구하고 B는 어디 갔어? B 어디 갔지? B도 구하고 그렇습니다. 그치? C도 구했더니 C 맞아 이거? 그렇습니다. 그치? 다 곱하래. 우리 문제를 봤더니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하시오라고 했으니까 3분의 5파이 B 마이너스의 4분의 9 C 2분의 5였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약분해? 나는 3인가요? 마이너스에 8분의 15, 75인가요? 15, 25 파이 3이니까, 그치? 75의 파이래. 에 대해서 너희 값을 구하시오. 가 문제는 거지. 그럼 8 더하기 75, 그러니까 83 해서 내가 참 답을 구합니다. 해서 작년 기출문제랑 비교해 보잖아요. 이 절차가 살짝 뒤집힌 거야. 첫 번째는 말이지. 작년 수능 기출문제에서는 B보다 같거나 작을 때 함수 fx가 있잖아. 그걸 여기 집어넣어서 뭐라고? fx 대신에 그 이참수를 집어넣어서 미정계수에 관해서 어떤 조건식을 만들어냈잖아. 그 집어넣는 절차가 우리 문제에서는 맨 마지막 단계였던 거야. 이게 뭐야? 사실은 이 식을 여기다 그냥 집어넣은 거지. 이렇게. 작년 수능 기출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냥 맨 처음 과정에서 일단 그걸 집어넣어서 미정계수에 관한 조건을 찾아냈는데 우리 과정에서는 사실은 맨 마지막 단계에 그걸 수행했을 뿐이라고. 나머지는 뭐냐? 그 점 B에서 작년 수능 기출 문제 미분 가능해 뿐만이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 그 점 B보다 각각 클 때 함수 fx의 범위와 그의 도함수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어. 그걸 이용해서 B보다 각각 큰 상태에서의 함수 fx를 정했었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이 주어진 조건식을 이용해서 그 다음 구간, 이거 다 지워버렸어. 그 다음 구간에서의 함수 fx를 찾고 그걸 어떻게 했다고? 너를 양의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해. 마찬가지로 너도 마찬가지로 양의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해. 해서 두 개 더해서 그 다음 구간에서의 함수 fx를 찾고 미정계수에 관한 조건은 연속과 미분 가능성에 의해서 A랑 B에 관한 조건식을 하나 더, 두 개 더 연속 미분 가능성 and 집어쳐 넣어 원래 주어진 조건식에다가 이 세 개의 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봤다고 그지. 하고 나서 작년 수능 기출 문제랑 딱 비교하잖아요. 이놈도 접해. 작년 수능 기출 문제 이 참수가 오다가 접해인데 그냥 찍가. 근데 우리 문제는 뭐야? 여기에 복잡한 어떤 코사인에 관한 식, 여기는 코사인에 관한 식이 세 개가 더해져 있어. 원래 식 두 개 더한 데다가 너를 또 더할 거니까 그지? 그 두 개의 곡선이 접하도록 하시오 이건데 당연히 문제를 거의 복제했잖아. 복잡도가 늘어난 거야. 그치? 왜? 함수가 일단 복잡해졌어. 뿐만 아니고 이 다음 구간에서의 함수마저도 우리 작년 수능 기출 문제에 비해서 보면 훨씬 더 복잡해졌다. 복잡도가 증가했을 뿐이야. 그치?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한다고? 이 풀이과정 전체와 이 1, 2, 3 하고 여러분들이 풀었던 과정에 이번에 거꾸로 3, 1, 2를 딱 비교해보는 거야. 넌 뭐라고? 주어진 조건식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A 사이에서 적는 함수 fx를 집어쳐 넣은 식이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이참수를 주어진 식에 집어쳐 넣은 식. 그 다음 뭐라고? 그럼 B 다음은 어찌 했단 말이냐? 점 B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뿐만이 아니고 도함수 및 함수 fx의 함수값에 관한 제한 조건이 있어. 그걸 이용해서 함수 fx에 관한 조건식, 거기서는 함수 fx가 뭐라고? B보다 각각 컸나요? B보다 각각 작았나요? 어쨌든 간에 함수 fx에 관한 조건식, 도함수에 관한 조건식. 뭐야? 완전히 같은 문제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출문제 공부할 때 해설을 이해했다고 혹은 이해한 해설을 반복해서 써내려갈 수 있다고 그걸 맞추면 안 되는 거야. 왜 필연적으로 그걸 따져야 하는지, 이 단계에서는 왜 그게 필요한지를 반드시 그 논리적 절차를, 왜 그런 절차를 밟는지를 충분히 납득, 터득하면서 수능 기출문제는 해결해 봐야 된다고 그지. 특별히 지난 4년간 21번, 29번, 30번 복제될 가능성이 단지 어떻게 한다고? 복잡도가 증가해. 복제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니까 반드시 지금처럼 봐야 된다. 지금처럼
작년 수능 29반과 보고 있는 문제의 논리적 절차를 비교해가면서 이때 필연적으로 이 단계를 이걸 검토해 가면서 기출문제를 볼 것. 이게 첫 번째 제설하는 의미입니다. 오해의 불식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30번. fx가 f의 빼기 x에 됩니다. 인테그럴 x에서부터 시작해서 x 플러스 a까지 x 플러스 a f의 t의 dt가 사인의 x 더하기 3분의 파이였대. 이 두 개의 식이 모든 실수 x 범위 내에서 만족하고 있었다. 항상 성립한다 이 말이지. 그 오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a를 구하는 과정인데 현장에서 만났던 이 문제를 맞춘 많은 친구들이랑 상담을 해봤잖아요. 그럼 이 a를 구하기를 커다랗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구했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구했어. 지금부터 그 구한 과정을 여러분에게 일단 소개해봅니다. 어쨌든 맞춘 친구들 대부분 이 문제를 맞은 친구들, 그냥 그 친구들도 꽤 똑똑한 친구들이지. 왜? 정답률이 매우 낮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친구들은 커다랗게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a를 구했어. 첫 번째 부류의 친구들, 그걸 a라고 해. a인 친구는 이게 함수 fx가 모든 실수 범위에서 y축에서 좌우 대칭인 거니까 a를 찾아내기 위해서 0에서부터 a까지의 정적분하고 빼기 a에서부터 빵까지 정적분의 값이 같다는 데 주목했어.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 빵 집어넣어봐. 인테그럴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a까지의 f의 t의 dt가 빵 집어넣은 거니까 사인은 3분의 파이고, 한 번은 빼기 집어넣어서 인테그럴 마이너스 a에서부터 시작해서 빵까지의 f의 t의 dt가 빼기 집어넣어 사인에 빼기 a에 그럼 더하기 3분의 파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두 개의 조건식은 모든 실수 범위 내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너랑 값이 같다 라고 놓고 이 주어진 사인에 관한 삼각방정식을 풀어서 a를 정했다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 이 말이지. 두 번째 부류의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이름을 B라 그래. B.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냔 말이지. 일단 주어진 식을 양변 미분했어요. 미분해 봤더니 fx하고 fx 플러스 a 그럼 빼기 fx가 코사인에 x 더하기 3분의 파이였는데 이 친구들은 어디에 주목했냔 말이지. 어쨌든 함수 fx는 y축에서 좌우 대칭인 그런 곡선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a인 곳에서의 양쪽 함수값이 서로 같을 것이다 라는 데 주목해서 x신 마이너스 2분의 a 대입했다고. 뭐라고? fx신 뭘 대입했다고? 마이너스 2분의 a 대입해서 f의 2분의 a 그럼 빼기 f의 마이너스 2분의 a 이퀄 코사인에 마이너스의 2분의 a에 그럼 더하기 3분의 파이 것이다 라고 식을 쓰고, 뭐라고? x신 마이너스 2분의 a 대입했다고지. 이 값하고 이 값이 서로 같을 것이다 이 말이지. 왜? 좌우대칭 곡선이니까. 그럼 너 이퀄 제로라는 삼각방정식을 만들어서 이걸 해결해서 a 값을 구했다고.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 이거지. 커다랗게 이 a 부류인 친구들하고 b 부류인 친구들로 나눠. 물론 말이지 아주 극소수 한두 명의 친구들은 이렇게 안 했어. 근데 어쨌든 그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부류 친구는 다 이렇게 풀었는데 이 친구들은 뭘 한 거냐. 지금부터 이 친구들의 한 행동을 설명해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말이지. 참고입니다. a 곱하기 x의 세제곱 이퀄, 예를 들면 x의 세제곱이라는 식이 항등식이래. 나는 a 값을 구하고 싶어. 항등식이야. 항상 만족하는 식이야. 그치? 선생님 그럼 a는 1이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야. 근데 그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a를 대입해. 그럼 a의 4제곱은 a의 세제곱이 돼. 그럼 a는 빵 또는 1로 변해. 이런 행동을 한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성립하는 어떤 항등식이 있어. 항등식이라는 말은 항상 만족하는 거야. 그치? 근데 문제는 그 안에 A가 있다고. A가 그 항등식 안에 개입되어져 있다고. 뭐라고?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성립하는 어떤 항등식 안에 A가 개입되어져 있다고. 그 A를 다시 여기에 집어넣어. A에 관한 어떤 녀석을. 즉 이런 식을 만들어냈다 이거. 뭐라고? 항등식이 있는데 그 안에 A가 있는데 X의 신에 빼기 A를 대입했다고. 해서 빼기 A를 집어넣는 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어냈다고. 그 행동은 이런 행동과 같다 이거예요. 이해 가냐고. 즉 항등식과 방정식은 애시당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식인데 항등식을 미정계수를 집어넣어서 그 미정계수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고 그 방정식을 풀어서 A값을 구하고 그래? 둘 중에 하나야? 그럼 대입해보면 알겠네? 따위의 생각을 했다 이 말이지. 이상한 거 알겠죠?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봐. 그러면 A 곱하기 sin x 이퀄 sin x가 모든 실수 범위에서 성립한대. A 값을 구하시오. 그 문제야. 항등식이라는 것은 너랑 나랑 식이 완전히 같다는 거지. 즉 이 곡선 그래프하고 이 곡선 그래프가 완벽하게 일치하기 위한 A의 값은 이 말이지. 당연히 A는 1이야. 그런데 이 친구는 뭘 한 거냐. 즉 여기에다가 X신 마이너스 A를 대입했다. 이 말은 이렇게 한 거라고. A 곱하기 사인의 마이너스 A가 사인의 마이너스 A였다 라고 A에 관한 방정식을 만든 것하고 그 행동이 같다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렇게 해서 A를 구하잖아요. 그럼 A는 어떻게 된 거야? A는 1이던가 아니면 사인 빼기 A가 빵이도 되는 거니까 빵이던가 파이던가 2파이던가 이렇게 막 나오죠. 즉 이 식을 통해서 구한 A가 이들 중에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 중에 어떤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 범위에 맞는 놈이 예를 들어서 딱 요 놈이었어요. 그럼 A는 2분의 파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결국은 항등식을 그 항등식에 존재하는 어떤 미정계수가 있어. 그걸 대입해서 그 미정계수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잖아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야. 그치? 두 번째 친구는 이제 알겠지? 마찬가지로 너도 항등식이었다 이 말이지. 물론 원래의 항등식과는 다르지. 이 친구들은 뭘 한 거냐? 이걸 한 거지. AX의 세제곱은 X의 세제곱이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성립하고 있었다. A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더니 양변 미분해. 이렇게 한 다음에 X신 A 대입한 거야. 그럼 A의 세제곱은 A의 제곱 A는 0 또는 1 이런 행동을 한 거라고.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좀 전에 A sin X 이퀄 sin X가 있었잖아. 그 식의 입장에서 보면 A의 sin X 이퀄 sin X라는 항등식이 있었어. 이걸 미분해. 그럼 A의 cosine X에 라는 녀석이 cosine X가 되고 X신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 A 곱하기 cosine에 마이너스의 2분의 A 이퀄 A 곱하기 cosine에 마이너스 2분의 A가 돼. A는 없나요? cosine에 마이너스 2분의 A가 돼. 마이너스 있으라 많아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A를 구하자 이 말이지. 그 A는 보시는 것처럼 1이어도 되지만 cosine 2분의 A가 빵이어도 되잖아. 그럼 A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2분의 A가 그럼 2분의 파이도 되고 2분의 3파이도 되고 등등등 하니까 A값이 쭉 나올 거 아니야? 이 행동을 한 거라고. 즉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또 다른 항등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항등식에다가 그 항등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정계수 A를 다시 또 집어넣어. 그 A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어서 A를 풀었다 이야기지.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이라고. 즉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식의 변형은
어쨌든 수학에는 없는 거야. 그치? 공상 속에만 있는 거라고. 미신 속에만. 그럼 왜 그런 미신이 벌어졌느냐? 문제를 보고 공포에 떠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 친구들은 나 맞았다가 아니고 그냥 평가원이 자해? 뭐라 그럴까? 한없이 마음이 넓은 평가원이 여러분들을 봐준 것에 불과한 거라고. 그러지? 사실상 다 틀린 거지. 정확히 말하면. 심지어 말이지. 이건 약간 코믹한 상황인데 그 두 개의 부류 친구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논쟁을 해. 이 친구들은 주로 얘를 비난하고 이 친구들은 주로 얘를 비난해. 이건 약간 코미디가 돼버린 거지. 그치? 아, 이러면 안 된다. 뭐라고? 그냥 항등식이니까 아무거나 막 집어쳐 뭐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엑셋은 아무나 집어넣어도 되지. 그건 맞는데 그건 특정되어져 있는 숫자 빵 1, 2, 3 여러분 수치 대입할 때 특정한 숫자를 대입하지 미지수를 대입하지 않지. 지금은 어떻게 한 거야? 미지수를 대입해서 그 미지수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즉 항등식을 방정식으로 만드는 어쨌든 그런 행동을 한 거야. 그치? 이 친구들도 그렇고 이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A인 친구들이나 B인 친구들이나 그냥 다 겸손하게 반성해야 되겠구나. 기출문제를 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아 선생님 그래도 맞으니까 부럽잖아요. 이건 수능이 아니잖아. 그래서 거듭 강조하기를 21번 최근 4, 5개년 동안 아니야 그 이전에도 주요 기출문제 좀 만만치 않은 1, 2등급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출문제들 있잖아. 21번, 29번, 30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열심히 공부해줘야 돼. 그래야 그 문제가는 공포가 사라져. 공포가 사라져야 미신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야. 이것도 미신이고 이것도 미신인 거라고 그러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논리적인 절차의 필연성을 충분히 습득하잖아요. 그것만 실제 시험 현장에서 구현하는 거야. 그치?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하잖아. 수많은 경우에 미신에 빠지니 명심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30번을 다시 한 번 더 해설해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